내가 맨 처음에 200억 빵 때렸을 때 다 돌았다 그랬어요. 저 돌았네 이랬어.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실제로 100억대부터 형성이 돼요. 전세가가. 전세가가. 그러니까 그 주변 시세를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왜 되게 조심스럽냐면 그러면 또 차가워, 집값 올렸네. 지금 부동산 되게 예민한 시기인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위로타로입니다. 오늘 위로타로 연애 이슈는요. 그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 전세 사기 사건 계약 관련 주제로 타로점을 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승기 씨 참 좋아하는데 이런 이슈가 터져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터질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연예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싶은 느낌이에요. 일단 이승기 씨와 그 차가원 회장 두 사람의 사주를 타로점을 보기 전에 한번 제가 열어봤더니 두 분 다 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일단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 운이 그 대운에서 좀 크게 들어와서 아마 장기간 지속될 것 같아요. 대운이라는 거는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운을 얘기를 하는데요. 운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바뀌는 그 운이 지금 원진을 만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는 뜻대로 되는 게 없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강한 미움을 받거나 본인이 좀 골치 아픈 사건에 좀 휘말릴 수 있거나 특히 인간관계적인 차원에서 보자 원진 운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중하시는 것이 좀 좋다. 저는 그렇게 또 보여지고 있는데 한 템포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 심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원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운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해결할 거 있으면은 좀 해결해주고 사죄할 거 있으면 사죄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그 운이 아무리 안 좋게 들어오더라도 이게 업보가 되어버리면은 본인이 꼬아놓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뉘우치는 시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이제 그 한남동에 있는 그 라누보라는 고급 빌라를 쟁점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장기화될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이 고급 빌라에 이제 배우 이승기 씨하고 가수 이제 백현 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특히 이승기 씨는 차가원 회장이 모든 것을 대신 지급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자기는 들어오기 싫었는데 좀 억지로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차가원 회장 입장은 정반대죠. 이승기 씨가 좀 알고 들어온 거고 오히려 자기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다. 모를 리 없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개인적으로 PD수첩을 제가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번 편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좀 돌려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부동산 사기 관련으로 손해배상 소송 이런 거 들어갔다고 알고 있으니 팬들의 걱정이라든지 대중들의 비난 좀 강하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양측이 원만하고 그리고 대승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그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구하자면 그 자료 화면은 MBC PD수첩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 타로 연예 이슈는 특정인을 비방하고자 만든 영상이 아니라 그 이런 류의 사건으로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그 만들어 본 영상이기 때문에 그 자극적인 비난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댓글에 안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공익적인 취지를 담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승기 씨, 차가원 회장의 진실 공방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기 씨와 이제 차가원 회장 두 사람의 현재 심정을 생각하며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위가 이승기 씨 카드고요. 아래가 차가원 회장의 카드입니다. 결론은 둘 다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니에요. 피가 바삭바삭 마른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 심하겠다 싶네요. 특히 이승기 씨는 철저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분노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반투명 카드가 첫 번째로 나왔는데 카드에서 보시듯 여러 선들이 불규칙하게 얽혀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회의를 많이 느낄 때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뭐 책임감 이런 것도 상징을 하지만은 철저히 속았다는 느낌. 그리고 이 카드는 또 이제 중계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차가원 회장의 중계가 있었다는 것이 카드상으로는 좀 사실인 것 같고, 최대한 이승기 씨는 자기 통제를 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그런 차분하고 허탈한 느낌이 아닌 본인 혼자 있는 시간에 뭐 가족들도 없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좀 다급하고 이런 느낌을 굉장히 지금 많이 보여준다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 때문에 많이 참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절제하고 있고 최대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스스로가 좀 많이 극복한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개한 물건 때문에 마음도 몸도 말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그 8번 펜타클이 그 라누보라는 빌라에 들어가기 전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뽑아봤더니 굉장히 심사숙고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제 펜타클은 이제 금전을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사갈 집에 대한 검증을 이제 뭐 여러 차례 했다라거나 좀 신중하게 했다고 풀이가 되고, 자가로 할 것인가 전세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가 커나가고 있으니 학업 문제, 뭐 자기 레벨에 맞는 그 지역 이런 거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하고 선별을 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누보 정도면 정말 좋죠. 뭐 정도가 아니고 라누보 정도가 아니고, 그럼 제가 뭐 한남동 이런 데에 뭐 저기 정치나 이제 그 재계 수장들도 많이 사시고 특히 이제 그 잘 나가는 연예인분들도 한남동에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한남동이 이제 좀 자기 레벨에서는 좀 최적화됐다 뭐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비학적으로 8번은 이제 그 성공, 성취, 물질,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부분이 큰데, 펜타클 8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던 돈,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 이런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레벨에 걸맞는 곳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차가원 회장이 이제 라누보를 권유를 했고 이 문제를 이제 가족들과 심도 있게 의논도 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하고 의견이 좀 부딪힌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고 뭐 지인이나 그 이런 분들하고 좀 의논이 좀 갈려가지고 조금 이 부분 때문에 좀 짜증을 내거나 그 저기 좀 크게 생각하고 이랬던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족 중에 하나가 아무리 한남동이고 너한테 딱 맞는 지역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이거 좀 잘 생각해라. 저기 이거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들었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그 한남동 괜찮으니까 이승기 네가 가서 살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들었든지, 이것 때문에 좀 혼란을 겪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설마 우리 회장님이 날 속이겠나 뭐 이런 마음으로 확정을 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본인이 연예인이니까 그 연예인은 소속사의 상품이잖아요. 그 여기가 이제 차가원 회장 그 부부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또 알고 있고 또 확인도 했고, 그 본인이 소속사 연예인인 만큼 차가원 회장을 도와주자 그러면 나도 더 잘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다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는 계약을 확정하기 전입니다.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승기 씨 사주가 일주가 이제 갑술 일주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술토를 깔고 있는 입장인데 이 술토는요 그 전문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촉이 되게 좋아요. 저게 사주에 이제 돼지, 개, 이게 술해라고 하는데 술해를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좋고, 그 술해 중에서 하나만 갖고 있어도 촉이 굉장히 좋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론 자리에 이제 검의 시종이 나왔는데 서투른 본인 결정이 이 사태를 야기시켰다는 것을 본인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본인 선에서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이제 책임감이 발동했다 이렇게 봐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결단 뭐 이런 것도 보여지고 있고 아무튼 간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가원 회장의 카드를 볼게요. 보라 카드가 나왔죠. 보라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부정적인 리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카드예요. 이 카드는 현재 차가원 회장의 심정입니다. 조용히 남들 누리는 것 이상으로 누리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일이 된 것에 대한 자책, 우울, 정신적인 뭐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 됐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분주해요.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리고 보너스 기망행위 그 정신착란, 착각, 망상 이런 것 등에 확실시되는 카드가 또 보라색 카드거든요. 감정이라는 거는 솔직히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우는 경우도 있으니 사람 속내는 표정 하나로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딱 그런 건 것 같습니다. MC몬과의 이제 불륜설, 혈연인 이제 삼촌 차준영 회장과의 감정 소모 같은 것들이 이제 겉으로는 평온함을 하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이 카드가 나온 것은 기망행위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를 만들었느냐 그 질문을 하면서 그 카드를 뽑아봤더니 맨 앞에 카드가 6번 원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성공, 출세, 승리, 명예욕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건데 이분은 당시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명예와 물욕이 혼합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명예면 명예고 물욕이면 물욕이고 어느 하나를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한꺼번에 다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분수에 맞는 건 이런 거다. 그 일에서 돈을 끌어들이고 마케팅하는 거 이게 나한테 잘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소속사 이제 이승기 등 이제 연예인들을 끌어들였다고 해석이 돼요. 그 본인이 또 회장이니까 그 판을 잘 짠 거죠. 어찌 보면 쉽게 짰어요. 기사컵은 이제 프로포즈, 고백, 감수성, 낭만 등을 상징하는 요소도 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현실 가능성 없는 이야기, 실현 안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한마디로 말해서 무리수를 뒀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차 회장이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라는 질문에서 마지막 카드 그 9번 컵스가 나왔는데 과욕, 과시, 욕심, 거만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굉장히 자신만만한 카드가 이 카드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자신이 보여주고 있어야 그 더 많은 재물이 생성이 된다. 그런 욕심과 비합리적인 판단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9에서 하나를 더하면 10이 완성되는데 수비학에서는 9를 완성의 숫자로 보고 있거든요. 본인은 이미 완성이 됐대요. 이거 하나만 더하면 본인은 진짜 완성이 된다. 재물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무력이 지나쳤다. 넘쳤다. 분수에 맞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달이 없는 법이죠. 본인이 저질러 놓은 행위들에 치여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을 카드에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사람의 심정은 한쪽은 이제 원망과 원한으로 가득 찼고 한쪽은 당장 수습될 수 있는 현실의 우울, 당장 수습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우울, 망상 이런 것들로 해서 복잡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극복하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다음 리딩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리딩은 이제 두 사람이 소송에 임하는 자세를 생각하며 뽑아봤는데요. 역시 이제 위가 이승기 씨 카드고요. 아래가 차가원 회장 카드입니다. 두 사람 다 변호사 선임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소송이 아닌 이제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분들의 소송인 만큼 대중들의 이목을 강하게 끌어들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기 씨의 카드 한번 볼게요. 일단 이승기 씨는 이 사건이 지금 본인의
자신에게 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충분하다 이런 마음으로 임할 것 같습니다. 남색 카드가 나왔는데요. 차분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그 차 회장이 자신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이유로 사기라고 생각하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치밀하게 접근해서 법 호소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법소송 들어간다고 해서 극도로 침울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닌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적 호소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봐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카드를 뽑았는데요. 그 이승기 씨는 차 회장을 이제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다. 지금 이렇게 읽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실제 이제 자신의 가족들의 현재 심정을 뭐 절절하게 표현하면서 사기당한 피해자의 심정을 뭐 법원에서 좀 그 강하게 좀 알아달라 뭐 호소하는 쪽으로 할 것 같고 그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뭐 그것 때문에 가족들도 지금까지 뭐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다 등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가족들과 최대한 이제 피해 구제 가족들도 이제 최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탄원서 제출 혹은 이제 승소를 위한 뭐 금전 투자라든지 물심양면적으로 이제 이승기 씨를 굉장히 좀 지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 단합을 한다는 의미죠. 네. 그렇다면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뽑아보니까 그 검의 여왕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벌을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정보다.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돈보다 지금 저 사람한테 사기당했다라는 것에 더 큰 이제 무게를 두고 있고 내 심정이 완전 찢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 여자가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징역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처음에 좀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상대 측의 뭐 설득이라든지 그 솔직히 소송하면은 피로가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뭐 본인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 막판에는 조정으로 마음을 바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처벌을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조정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뭐 그렇게 마음이 이제 변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한때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는데 너무 모질게 못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지고 지금 이 두 카드로만 보자면 이승기 씨가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소속사를 옮기고 나서 이제 뭐 혹은 이제 한남동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본인 이미지 실추 여파가 그 막강하고 본인도 그걸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승기 씨 사주상으로 좀 보자고 하니까 이승기 씨는 물을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사주거든요. 그 사주 펼쳤을 때 뭐 어디로 이사를 가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이승기 씨가 찾아와서 어디로 이사를 하면 좋을지 물어본다면은 저는 딱히 한강이 보이고 이런 데는 추천 안 드릴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좀 상극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니까. 일단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재미삼아 좀 들어주시고요. 뭐 혹시라도 뭐 이사 문제라든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풀이해 드릴 수 있는 만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가원 회장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송을 대하는 이제 차가원 회장의 차가원 회장을 생각하면 카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그 옥색 카드가 나왔는데요. 영어로는 제이드라고 하죠. 그 옥색이 상징하는 거는 이제 뭐 차분함,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은 좀 비밀스러운 이런 것도 좀 있죠. 좀 색깔이 애매모호해서 이건 뭐 초록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녹색도 아니고 옥색이 좀 그렇잖아요. 그 고귀한 색상이기는 해요. 예. 그 무사태평, 안이함, 침착 뭐 이런 키워드가 있지만 그 부정적인 의미로는 속내를 알 수 없고 수동적인 뭐 이런 거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여성스럽고 차분한 이런 그것도 있어요.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 차 회장은 변호사한테 모든 것을 말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에 임할 때는 변호사한테 본인이 잘못한 이야기도 하는 게 좋아요.
그 뭐 폭행죄 뭐 소송 이런 것들가 갔는데 뭐 본인은 안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대방 쪽에서 때린 사실에 대해서 증거 이렇게 딱 제출하면은 그때부터 멘붕이 되거든요. 변호사도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 임할 때는 변호사한테 시시콜콜한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변호사가 이거는 이렇게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전략을 짜서 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가원 회장은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 본인 유리한 쪽으로 거의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승기 씨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지적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게 소송 들어가면 오히려 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만약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패소의 지름길을 택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 일단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한테 시시콜콜 얘기하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말 몇 마디 하면 말 몇 마디 잘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대책 없는 상황 이런 것도 읽혀지고 있고 그 PD수첩 보니까 뭐 세탁소 사장님 뭐 청소하시는 저 여사님들 이런 분들 채무를 지금 그 못 갚았는데 그걸 또 이제 뭐 변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깔끔하게 그건 잘못된 일이다. 그 이제부터라도 정산을 하려고 지금 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좀 그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못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PD수첩 뭐 가처분 신청도 하시고 참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런 게 이제 지금 잘못된 게 수면 위로 다 드러나 있는데도 법정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모호한 입장을 표명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인 듯 사기 같은데 사기 같지 않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상하게 뭐 어딘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본인 스스로도 위태롭다라는 거를 잘 알고 이제 승산 뭐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만 가면 없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과 평정심을 단단히 잡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뭐 본인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나는 못 하겠다. 배째라 뭐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눈치 보고 근데 눈치는 대단하게 잘 봐. 본인은 안 하고 싶은데 주변 눈치는 잘 봐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분간 이분 그 평소처럼 행동하거나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카드상으로 보자면 잘못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제 본인의 모든 커리어나 무엇이나 다 무너지니까 지금은 그냥 뭐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은 우기는 것만 이제 하는 게 능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습니다. 그 앞서 이승기 씨는 처벌을 강하게 주장할 것 같은 뭐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승기 씨를 설득을 할 것 같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든 아니면은 뭐 전략을 한번 좀 바꿔보자 하면서 막 이렇게 또 갈 가능성도 있고 이 사람은 최대한 이제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카드들만 봐서는 민사는 조정을 통해서 좀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는 민사가 아니고 형사잖아요. 그 예상치 못한 결론이 도달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이승기 씨를 비롯해서 이제 본인이 믿고 의지한 식구들이 본인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제가 지금 계속 보니까 이게 본인 뜻대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방송과 언론 뭐 할 것 없이 이제 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뭐 다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뭐 결론은 장기간 힘든 싸움 될 것 같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나 결과를 맞이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카드상 흐름은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차 회장은 더 큰일이 있기 전에 수습하고 수습하시는 것이 좋다 뭐 충고 드리고 싶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다음 리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 두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런 결론을 내는 이제 카드들을 뽑아봤거든요. 먼저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핫핑크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사건이 타인의 이제 모범을 보여야 마땅한 이제 유명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기까지 법원은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소장을 검토하는 뭐 이런 것 있고, 이제 공정하고 이제 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판단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수하게 이제 제3자의 마음으로 비판과 엄중한 잣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겠다, 뭐, 다수 좀 중후하고 엄중한 이제 분위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단 이 사건을 김황행위, 이제 정형적 이제 사기 사건임을 인지하고 이제, 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냐면은 매지션 카드, 마법사라고 부르는 전지전능한 뭐든 할 수 있는 자신감, 완벽주의 등을 상징하고 있는 카드가 제일 첫 번째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 카드는 사기, 가스라이팅이라는 키워드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사기 사건의 당사자인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뭐 접근을 할 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좀 화려하게 해서 그 피해자들한테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를 타고 명품으로 치장한 화려한 겉모습으로 일단 자신을 치장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라는 분위기를 이제 씌워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뭐 그런 성공 사례를 말해주는 걸로 이제 피해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죠. 그 후에 걸렸다 싶으면은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분들이 바로 이 사기꾼들이 전형적인 이제 수법입니다. 이분이 그 사기꾼들이 대체로 이제 나처럼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뭐 두말할 필요 없다. 성공하고 싶잖아. 너 언제까지 구질구질하게 남이 입다 버린 옷만 입고 살 거냐. 한번 태어났으면 명품 옷도 입어보고 강남 아파트에도 살아봐야지. 너는 가능성이 있어. 충분해. 남은 건 네 의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버리죠. 이분들은. 그런 후에 이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기라는 게 솔직히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법원은 그래서 이 사건을 사기 사건으로 뭐 판단하면 인지를 하면서 판단이라기보다는 사기 사건으로 인지를 하면서 이제 접근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카드들을 봤을 때 일단 법원은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 같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여지를 열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뭐 물론 조금 더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어느 한쪽 역시도 잘못했기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어느 일방의 잘못만으로 이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고 그래서인가 뭐 조정적으로 자꾸 이제 제 카드가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되도록 양측이 청구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긍정적인 이제 판단하에 수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번에 이제 단호하게 결정을 하거나 너 잘못했어 뭐 이런 판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결론은 뭔가 이제 반전의 반전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마지막 에이스 소드가 나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문서나 계약 등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뭐 실제 뭐 부동산 계약 같은 거 앞두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뭐 계약이 잘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원하는 방향대로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 애정 부분에서도 이 카드가 나오면은 뭐 두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도 높고 뭐 취업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뭐 최종적으로 작성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원은 일단 사건에 필요한 문서라든지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현실적인 결정,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권고안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형사 사건의 경우 카드로만 말하자면 혐의는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을 통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쎄한 느낌이 드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 뭐 새로운 반전, 뭐 이런 것들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언론에도 아무래도 그 언론에도 좀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마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반전 뭐 이런 게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거든요. 다음 리딩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리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리딩은 여태 나온 카드를 바탕으로 총평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이유는 뭐 제가 수많은 언론 기사와 방송을 보고 느끼고 카드를 보고 느끼기에 허세와 이제 과시욕이 과하게 표출되어 이렇게까지 됐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터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든 과하면 넘치는 법이죠. 예쁘고 화려한 것만 장식해서 꾸미면 되레 촌스럽다는 혹평을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아무 장식도 안 한 물건이 조금 더 눈길 가고 소박한 것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뭐 그런 법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연예인 혹은 이제 사업가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분수에 넘치는 혜택을 누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주목을 끌고자 한 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승기 씨와 차가원 회장 둘 다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여요. 너무도 복잡 단안한 것들이 서로에게 얽혀 있어요. 떼내고 싶어도 떼어지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떼내는데도 좀 쉽지가 않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기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어도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열되게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내면을 이제 좀 강하게 훈련시키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본인을 정리정돈하는 것으로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느끼고 좀 회상하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8번 컵스가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카드는 숙고의 시간을 보내라. 정리정돈해라. 지난 날을 돌아보라. 새로운 시작이 곧 열릴 것이다. 감정을 내려놓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두 사람 모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만 그게 확 빠르게 돌아갈 것은 아니라고 해요. 본래의 자리로 본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로 몰랐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데스카드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부활, 새로운 전환점, 14번째 카드인 만큼 이제 완전 새로운 변화, 원점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학적으로는 질서나 안정, 노력 등을 상징하고 있는데 평온함과 안정을 얻고자 하면은 모든 것은 본인 노력에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분이 각자가 이제 그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 그걸 목표로 좀 본인 스스로가 좀 많이 긍정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찾고 싶다면 혹은 이제 본인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다면 모든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도에 지나친 과시, 욕심, 거만을 없앤 생활을 좀 하시는 것이 좋고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라고 9번 카드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가진 것을 많이 드러내고 다닐수록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나한테 꽂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누구나 한 번은 이런 경험 해봤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너무 아파요. 예.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진실만 추구한다면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병호년이 시작되고 예견된 일이 하나 둘씩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병화는 이제 온 만물을 비추고 성장시키는 태양이죠. 벌어진 틈새가 있다면은 왜 틈새가 벌어졌는지 그곳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또 병화의 역할입니다. 태양보다 작은 불인 이제 오화는 열기를 퍼뜨리면서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한 추진력, 과한 언행, 생각 등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길 수 있거든요. 병호년은 모든 역술가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남들 모르는 비밀, 약점, 치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해. 그리고 한계 이런 것도 드러난다 그러죠. 역시 운은 사람 힘으로 막는데 이제 뭐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 통해 가지고 저도 다시금 느낍니다. 저도 행동가 좀 잘해야 되겠다고 또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제발 그냥 가시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굽신굽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타로 방송에 소개될 사연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애 문제부터 뭐 가족 문제, 부부 문제, 뭐 부모님 문제, 진로 문제, 뭐 매매 문제, 좀 너무 안 풀리는데 왜 안 풀리는지 궁금하다면, 혹은 이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저 아무것도 아닌 남자한테 왜 이렇게 휘둘리고 있지? 나는 도대체 뭘까? 막 이런 분들, 그 고민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멘탈을 좀 신강하게, 강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 무조건 위로타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 시 이제 타로나 이제 사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 위로타로에게 문자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민이 곧 너의 고민, 곧 우리 모두의 해결책 위로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